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를 떠난 지 한 달도 채 못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의 테두리 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탁현민의 복귀는 저는 3, 4, 5, 6 문재인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1절, 4.19, 5.18, 자, 그리고 60 항쟁. 자, 네 개의 역사적인 사건을 묶어서 모든 것을 다 3.1절 만세운동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3.1절과 나머지 세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전술입니다. 우선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도박이요, 일종의 무모한 시도입니다. 왜냐? 3.1절 만세운동과 나머지 세 사건의 성격과 이 본질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립했던 주체와 객체가 어떤 차원이냐, 어느 정도 차원의 국가적인 어떤 변혁 사건이었느냐,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투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체와 객체,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 한 국가를 불법적으로 지배한 식민 세력에 대해서, 식민 국가에 대해서 피지배 민족, 피지배 국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역사적인 국가적인 항거 사건입니다. 자, 그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도 다릅니다. 이 일본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두말 할 것 없이 이 한민족, 대한제국, 한민족의 주권을 말살하고 지배를 통해서 그 민족의 정기를 없애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득, 군사적 이득을 취했던 침략 행위이자 식민 지배 행위입니다. 때문에 그 객체라고 하는 일제 식민주의 정권은 하나의 지배자요, 침략자요, 탈취자요, 강압자, 이런 것으로 역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4.19와 5.18과 60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다 모든 것이 다 국가 내에서, 한 국가, 한 민족 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이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과 그것의 통치 대상이 됐던 국민 세력, 이 세력과의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주체와 객체가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투쟁의 대상이 되었던 객체에 관한 역사적인 공과의 평가가 각기 다 다릅니다. 4.19. 자, 이승만 대통령은 노년에 아래 부하와 정치 세력을 제대로 감시 통제하지 못하여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실책을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그에 관한 역사적인 공과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마쳤고, 그리고 8.15 해방 이후에 그 엄청난 공포와 혼란과 유혈의 공간에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 나라를 건국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인물인 것입니다. 자, 5.1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1.6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에 생긴 권력의 공백, 이 공간에서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5공 군부 세력이 삼김씨,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 삼김 세력을 통제 진압하고 그 권력의 공백에 군부가 통치 세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확대 5.18이라고 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는 이 국민 중에서 어떤 일부 세력이, 일부 시민 세력이 극렬하게 항거 저항을 한 것이죠. 자, 물론 법과 또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바꾸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따지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세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초기의 단순 시위가 폭력 시위로 발전을 하고 폭력 시위가 급기야는 무장 봉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면 진압 세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폭력 시위를 진압하던 것이 결국에는 일정 지역에 완전히 무정부 내란 상태가 된 것을 질서를 되찾기 위한 무장 봉기에 대한 진압, 이것으로 사태가 확대 발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18도 그 5.18을 주도한 전두환 5.0 군부 세력, 이 세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상당히 다양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5.0 치하하에서 많은 독재와 인권 유린이 저질러졌지만, 강압 군부 통치가 자행됐지만, 반면 또 경제적인 발전, 성과 또는 여러 가지 질서 회복,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각제를 추진하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 6.29 선언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숨통을 연 것. 그러니까 독재와 인권 탄압, 이것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반대 측면에서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한 것, 타협한 것, 그래서 장기 집권을 포기하고 내각제라고 하는 장기 집권의 장치를 포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을 했던 측면. 자, 60항쟁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5.18에서 연결되는 60항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넥타이 부대라고 얘기되어 있는 한국의 중산층 시민 세력이 대규모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가담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에 이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에 이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함으로써 완벽한 민주주의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60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투쟁의 대상이 됐던 정치 세력,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공과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며,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성장,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민주화,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성취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3, 4, 5, 6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 4, 5, 6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3.1절과 나머지 4.19, 5.18, 60, 특히 5.18. 자,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대한 상호 폭력이 그 개입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일정 기간 이 국토의 일부가, 이 나라의 통치권이 자행이 실시가 돼야 되는 국토의 일부가 내란 무정부 상태, 무장 봉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4.19, 60하고도 또 다르고, 때문에 3, 4, 5, 6을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은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립 기념일을 임시 공휴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3.1절 5월회 이 27일, 28일 북미 미북 회담이 끝난 이후에 3.1절서부터 해서 완전히 3.1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그리고 4.19, 5.18, 60으로 이어지는, 자, 거기에 중간에는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사망 추도일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6.25 한국전쟁은 완전히 실종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김정은이의 답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어떤 자기 정권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가 또는 위기 이런 것을 모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경제는 때려부수기 작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4대강 보도 이제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 때려부시고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경제가 회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다시 반등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며 실업률은 역대 최고의 기록을 계속 경신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에서도 이 길이 보이지 않고 오직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릴 것은 이른바 3, 4, 5, 6이라고 하는 이런 이 좌파 이데올로기와 그동안 이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20대, 30대, 40대에게 의존을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쇼, 마사지, 이런 것, 그리고 미국 회담에 이어서 김정은의 답방이라든가 이런 대북 평화 쇼와 중간에 국가적인, 국내적으로 이 3.1절, 3, 4, 5, 6의 일종의 이념쇼, 대북쇼, 대북평화쇼, 이념쇼 두 개의 쇼로 정권을 지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쇼를 위한 기술자, 이 쇼를 위한 기술자요 마술사가 탁현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탁현민이 끼친 5대 해악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탁현민은 정권의 한 복판에 복귀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다시 앉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끊임없이 내공이나 실력보다는 스타일리스트로 가져가고 대북 평화쇼, 북한 정권에 대한 마사지로 국민의 안보 의식을 흐려놓는 이런 탁현민의 해악 시리즈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